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기 때문입니다. 챗 GPT한테 질문 하나 할 때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 10번 하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태양광은 해가 지면 꺼지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춰버리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SMR 프로젝트에 100조 원 규모의 승인을 내리고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설계도는 미국이 그렸는데 이걸 실제로 만들어낼 공장이 미국엔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원전을 안 짓다 보니 기술자도 공장도 사라졌거든요. 이때 전 세계의 구원자로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한국의 한 기업은 원자로 하나 만드는데 17개월? 우린 3개월이면 충분해! 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오늘 AI 시대의 생명줄이 될 SMR 시장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기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SMR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이름부터 어렵죠? 소형 모듈 원자로.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존의 대형 원전이 거대한 정수 사업소라면 SMR은 우리 집 주방에 놓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 사업소는 엄청나게 크고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죠. 하지만 정수기는 필요한 곳에 딱 갖다 놓기만 하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SMR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는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수준인데 안전성은 훨씬 높습니다. 대형 원전은 사고가 나면 펌프를 돌려 냉각수를 계속 부어줘야 하지만 SMR은 전기가 끊겨도 중력이나 대류 현상 같은 자연 법칙에 의해 스스로 식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멈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모듈 방식이라는 겁니다. 레고 블럭 아시죠? 공장에서 부품을 레고처럼 딱딱 찍어낸 다음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끝입니다. 용접하고 검사하느라 10년씩 걸리던 건설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죠. 바로 제조 속도입니다. 전 세계가 SMR을 원하는데 원자로 하나 만드는데 17개월씩 걸리면 AI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SMR 시장의 거대한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원자로가 워낙 무거워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자동차 공장 방식을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구현했습니다. 둘째, 전자빔 용접기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수천 번 용접해야 했던 20cm 두께의 강철판을 전자빔으로 단번에 뚫어서 붙여버립니다.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품 훨씬 일정하죠. 이런 혁신 덕분에 17개월 걸리던 공정이 3개월로 단축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남들 원자로 1개 만들 때 한국은 5개를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나 아마존이 투자한 엑스에너지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제발 우리 거 좀 만들어달라고 줄을 서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투자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 볼까요? 지금 SMR 시장은 마치 반도체 시장의 초기 모습과 비슷합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TSMC가 독점하는 것처럼요. SMR도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장이 없어요. 결국 이 설계도를 들고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두산을 원전계의 TSMC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승자 독식의 판으로 봅니다. 설계 회사는 여럿이지만 제조할 수 있는 곳은 서방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로 원천 기술, IP, 지식재산권 분쟁과 우라늄 공급망 문제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나 4세대 SMR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만든 거대한 전력 수요는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무리 작아도 원전인데 우리 집 옆에 들어와도 안전한가요? 인데요.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MR은 멈추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멈추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사고가 나면 전기를 끌어와서 물을 강제로 순환시켜야 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위험했죠. 그런데 SMR은 전기가 끊겨도 자연 대류,
즉 뜨거운 것은 위로, 차가운 것은 아래로 향하는 현상만으로 열을 식힙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물리 법칙에 의해 스스로 식는 수동형 안전 시스템이죠. 비유하자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와야 끄는 게 대형 원전이라면 SMR은 온도가 올라가면 천장에서 자동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스프링클러가 내장된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태양광이나 풍력도 있는데 왜 굳이 돈 들여서 이걸 만드나요? 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좋지만 AI 시대의 배고픔을 채우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밤에 쉴 수밖에 없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끝입니다. 하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만드는 전기보다 마당에 놓인 SMR 한 대가 만드는 전기가 훨씬 더 일정하고 강력합니다. 비유하자면 태양광이 기분에 따라 차려주는 맛있는 반찬이라면 SMR은 24시간 언제든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쌀밥, 즉 기저전력입니다. 밥이 없으면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배가 고픈 법이죠.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게 내 주식 계좌나 전기료에 도움이 되긴 하나요? 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당장 내일 전기료가 내려가진 않겠지만 산업의 판도가 바뀝니다. 앞으로 AI와 전기차 때문에 전력 수요는 폭발합니다. SMR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비싼 가스나 석탄 발전에 의존해야 하고 전기료는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오를 겁니다. SMR은 그 폭등을 막아줄 방어막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SMR을 직접 설계하는 기술보다 실제로 튼튼하게 만드는 제조 기술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설계도를 가져오면 결국 물건은 한국 공장에서 찍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한국이 SMR 제조를 독점하며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합니다. 관련주들은 수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겠죠. 둘째, 중립적 시나리오인데요. SMR 인허가가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지만 꾸준한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셋째, 비관적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라늄 공급망이 막히거나 기술적 결함으로 첫 상용화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전기는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시고 SMR은 그 석유를 뽑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시추선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SMR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탈 준비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